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 강사입니다. 네. 오늘 강사인가요? 오늘 한번 강사 컨셉으로 와봤어요. 전문가 아닌가요? 전문가의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가끔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할 때는 또 강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제 나름대로 멘토라고도 하고 강사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첫 저희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 시장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실 것 같아요. ETF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초보분들도 그렇고 ETF라는 단어가 TV에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길래 제가 정말 기초부터 좀 알려드리려고 오늘 ETF를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ETF가 왜 뜨고 있어요? 이제 ETF가 생긴 지 꽤 시간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니까 돈이 안 몰리니까 관심이 없다가 요즘 이제 돈이 좀 많이 몰리고 있다. 제가 이제 2월 달에 기사를 발췌를 한 건데 이제 ETF 시장이 130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ETF라는 이 상품들이 좀 이렇게 제한적이었거든요. 투자할 수 있는 게. 근데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좀 안 좋거나 했을 때 ETF로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증권사에서도 실제로 ETF 상품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최근에 140조 시장까지 몇 달 만에 또 10조가 점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ETF 시장이 결국엔 돈이 되고 돈이 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ETF 이해하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코덱스 뭐 200이라면 코스피 200이 아닌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인 거예요? 네, 그쵸. 이제 코덱스 이렇게 앞에 뭐 타이거 이런 명칭들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런 명칭들이 붙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름, 회사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피 200이면은 코스피 200 종목을 이제 지수해서 추종을 하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가 열풍이다. 그래서 뭐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라는 뉴스 혹시 보셨어요? 그건 매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매일 나오잖아요. 관련주들이 막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묶어서 이 종목들을 한 번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진짜 쉬워요. 예전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코스피 200 뭐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비만 치료 ETF, K-팝 ETF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장을 절대 무시하거나 이제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은 제가 좀 진짜 기초적인 부분들 특히 오늘 좀 많이 다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ETF는 무슨 약자예요? 자, ETF 여기 나오는데 이거 영어라서 제가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좀. 영어부터 듣고 싶어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인데 뭐 부동산, 채권, 선물, 지수, 섹터 정말 많은 거 있잖아요. 뭐 원자재도 이야기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펀드 매니저한테 우리가 돈을 주면 그 펀드 매니저가 그거를 운영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이제 펀드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우리가 직접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처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거를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ETF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까 이제 뭐 얘기했었던 코스피 200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는 지수에 투자하는 지수 ETF 그리고 섹터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섹터에 또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의 꽃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게 바로 배당이기도 한데 배당형 ETF도 따로 또 있어요. 금, 은, 뭐 석유 투자하고 싶지만 우리가 투자하기엔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제 원자재 이런 ETF에도 투자할 수 있어요. 또 채권형 ETF라고 해서 국채, 사채 이런 고위험군의 채권들까지도 우리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종류 엄청 많아요. 이거보다 또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있죠. 종목이 매일매일 새롭게 또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좀 창의적인 상품들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ETF의 이제 기본적인 종류는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브랜드가 어떻게 되냐? 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보다는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그냥 캡처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F 장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건데 ETF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아까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지수에도 투자할 수 있죠.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고 환율에도 투자할 수 있고 원자재 같은 거에도 투자할 수 있고 여러 자산들에 좀 부담 없이 상품 하나로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관심 있는 섹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ETF로 투자하면 또 접근성도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다양성이 저는 첫 번째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점 두 번째는 편리함. 왜요? 왜 편리하냐면 일단 제가 아까 사이트 따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번쯤 투자 안 하셔도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들어가셔서 TV에서 반도체가 계속 오른다, 뭐 2차 전지 종목들이 계속 오른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뭐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진짜 주식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특히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셔서 이 돋보기 모양의 반도체 이렇게 치면은 ETF 상품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TV에 많이 나온 한미반도체도 있고 이런 종목들을 다 묶음 상품으로 대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 종목 하나 클릭만 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아, 삼성전자 그냥 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하나하나 매수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상품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한 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투자에 편리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ETF 상품 안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들이 거의 포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성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이제 적은 금액으로 여러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좋은 거는 알지만 뭐 15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투자금이 특히 소액이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 다 묶어놓으면 5월, 3월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 주씩만 사기엔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한 주씩 사서 내가 이걸로 언제 좀 뭐 커피값이라도 벌고 밥값이라도 버나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이 이걸 다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한 주에 12,000원에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12,000원에 이 종목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분의 1만 있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여러 기업에 투자가 가능한 것도 저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투명해요. 투명한 게, 제가 뭐 사이트 뭐 이렇게 활용을 좀 많이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구성 종목이 뭐가 있고 어떤 종목이 어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몇 프로 비중 차지하고 있고 또 월간 운용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돼요. ETF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묻지마 투자도 많고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주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투명하게 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투자를 하는 거라서 오히려 그런 불안 심리들을 좀 잠재울 수가 있죠. 그럼 저렇게 종목들을 묶어놓은 건 매일 바뀐다고 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바뀌는 기준? 이거는 이제 운용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예요? 네,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마다 조금 기준은 달라요.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증권사에 연락을 해서 어디 증권? 물어봤어요. 키움증권에 물어봤는데 증권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어봤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각자의 운영사마다 다르게 진행이 되고 기준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또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야지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러려면은 계속 포트폴리오를 수익이 잘 나는 구조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미래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에 좀 더 비중을 넓히고 또 뭔가 악재가 터진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바뀌어요. 포트폴리오가. 재밌어요.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날짜별로 어떻게 비중이 바뀌었는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또 장점 있는데 포지션의 자유라는 부분도 저는 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수가 1% 상승을 했다. 네. 그럼 지수 1% 상승에 대해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 상승을 하면 ETF도 똑같이 1%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레버리지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레버리지는 뭐예요? 2배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1% 상승했는데 ETF는 수익이 2배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죠. 손실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네. 위험하죠.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2배 먹을 수 있다. 그래. 근데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빠지는 거 잘 생각 안 하고 2배예요. 위에 2배 수익 낼 수 있다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좀 변동성이 큰 상품도 있다. 그리고 이제 코덱스 인버스라는 단어도 들어봤어요. 그쵸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지수가 1% 상승을 하면 반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지수가 빠질수록 좋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공매도 떨어져야 돈을 이익받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뭔가 구도 비슷한데요? 공매도. 떨어질 거를 예측하고 베팅하는 건 맞아요. 네. 그거 공매도도 어쨌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빌려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인버스가 신선한데요? 같이 신선한데요? 강의하시네요.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곧버스 이제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는 이제 곧버스라고 부르는데 2배예요. 그거 레버리지 거꾸로 하는 거. 그쵸. 근데 더 위험하죠, 이건 사실. 하락에 베팅하는 건데, 지수가 1% 상승하면 2% 하락을 하니까, 하락 2배 베팅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약간의 도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품이 왜 만들어졌냐면,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방향을 이제 추종을 한다 그래요. 상승 추세 탔다, 하락 추세 탔다. 그럼 이 추세를 이용해서, 이왕이면 2배로 먹자라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갖고 들어가는 거. 그쵸. 이제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주식 투자할 수 없잖아요. 빠지는데 굳이 왜 사요? 우리가 안 사는데 인버스를 이용하면은 빠지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죠. 그거는 좋은데 전 항상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유의하셔야 된다. 왜냐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만큼 베팅을 크게 하면 할 수 있을 때 이제 변동에 따른 그 손실의 위험도 같이 따라온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일단 이런 포지션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메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ETF 지금 제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ETF에도. ETF 지금 제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ETF에도. 그래서 ETF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ETF도 20%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18% 정도의 상승, 그러니까 괴리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주식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 매도세,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올라가겠지만 이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생각만큼 상승세가 그렇게 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비용이 발생해요, ETF도. 누군가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 비용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이게 고스란히 20% 상승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비용이 좀 공제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지금 나스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20%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수익 다 가져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대로 결과 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레버리지 ETF나 이런 종목들은 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저는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성장 페이지가 있어요? 그쵸? 왜요? 종목들이 다 모여서 있는 건데도. 방금 얘기한 게 오차가 너무 크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곧 매수세와 매도세에 따라서 이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큰데 오차가 너무 크면은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를 시키고요. 그리고 규모가 너무 작아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래가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그 ETF는 상장 폐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가 없는 ETF
인기가 없는 ETF는 또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서 타이거, 네. 코덱스 이런 왜 좀 큰 유명한 회사. 그쵸, 이왕이면은 저는 지금은 큰 회사 그리고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을 좀 꼭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떤 종목 투자했을 때 상장 폐지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 종목은 휴지 조각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다 보니 돈은 챙길 수 있어요? 휴지 조각이랑은 좀 달라요, 이거는. 종목들이 이제 분배가 돼서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리스크 관리는 따로 있을 거예요. 약간 보험 아닌 보험 그쵸, 같은 그쵸. 거. 그러니까 종목에 하나 투자해서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유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용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는 네이버 기준으로 캡처를 해놨는데 네이버 들어가서 종목을 이제 검색을 하시고 옆에 보면은 펀드 보수가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나 반도체를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반도체 관련된 ETF 상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종목도 비교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운용 보수, 펀드 보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한번 보시고 그나마 저렴한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 게 투자 오래 하면은 어쨌든 영향이 있겠죠.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좀 체크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닌데 이왕이면은 저렴한 거를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다. 네,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어디 봤을 때 ETF 세금 적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ETF가 국내 주식형 ETF, 그러니까 국내 엔터 관련,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모아놓은 ETF가 있거든요. 국내 주식형 ETF. 이 종목들은 매매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이 하게 하려고. 사람들 좀 거래 활발하게 하게 하려고 비과세를 하고 있고 근데도 잘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2,000만 좀 안타깝게도. 근데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있어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똑같이 15.4% 부과를 하고 국내 지수와 국내 주식형 ETF 말고 그 외 ETF는 다 세금이 또 따라 붙습니다. 분배금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15.4% 붙고요. 그리고 보유기간 과세라고 해서 이제 또 15.4%를 이제 부과를 하는데 분배금과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들은 과표 차익이라고 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막 엄청 부담스러운 금액까지는 아니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ETF 세금은 원천징수로 들어가고 대신에 이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과세 신고 대상에 얘도 똑같이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표면적으로 알고 계시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따로 뭐 액션을 취하거나 하실 거는 없어요.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매에 대한 거 국내 주식형 ETF는 비과세고 그리고 그 외 ETF는 또 발생을 한다. 세금이.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이제 ISA 계좌가 요즘 핫하잖아요. 네, 이거 저번에 저희 쭈압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또 ETF를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이걸 통해서 지금 좀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고 지금 200만 원. 계좌가 뭐예요? 이게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국내 주식에 대한 부분, ETF, 펀드, ELS, 채권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해서 손익, 손실과 수익에 대해서 통상을 이제 매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하는 종합 계좌. 맞아. 종합 계좌. 모든 걸 통틀어서 운용할 수 있는 종합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이용해서 ETF 하시면 세금 공제돼요. 200만 원까지. 일반형은 200만 원. 그러니까 IS 계좌에서 우리가 만약에 과세 대상이 900만 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200만 원은 비과세예요. 200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엄청 이득이죠. 그 이유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만약에
지금 PD님이 일반 계좌에서 뭐 ETF 매매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과세 대상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15.4% 세금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4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IS 계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운용을 하다 보면 세금을 69만 3천 원만 내도 되니까 지금 차익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ETF 하실 때도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키움에 왜 전화를 했냐면 이제 금투세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이제 금투세 하다 보면 우리가 세금에 대한 지금 부담감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데 사실인가요? 했더니 지금 정부 쪽에서 정책이 계속 바뀌잖아요. 금투세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거는 확정된 부분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2021년 기준으로만 생각해 주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은 이제 종목 추천을 가지고 왔어요. 와, 역시 AI 네. 반도체 사랑하는 우리 이진 대표. 네. AI랑 반도체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지죠? 그냥 최근을 좀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저번에 찍을 네. 때도 계속 AI 반도체 할 때마다 말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지게 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미. 근데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투자 의견을 또 가격을 상향하는 얘기가 나오고 결국엔 AI가 이제 핸드폰에도 탑재가 되고 뭐 아이패드에 탑재, 일상생활에서 AI가 저는 되게 많이 스며들어 있고 또 앞으로 더 스며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력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이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 좀 빠졌어요. 물론 아직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라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어떤 회사들이 묶여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쭉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좀 비중이 가장 큰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 직접적인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는 뭐 실제적이기로도 하지만 지금 SK 하이닉스 쪽 말고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종목들도 좋아요. 지금 뭐 리노공업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메인 종목이 한미반도체 마음에 들더라고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이 종목 좀 네, 좀 AI 같이 되는 게 꿈이라서. 역시 화장품. 네. 화장품 왜 떠요? 너무 그때 많이 오르긴 했어요. 촬영할 때도 엄청 그 화장품 얘기 많았는데. 저는 진짜 한두 달 전부터 화장품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너무 레벨업되는 기업들이 이제 화장품 섹터 안에서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구성 종목 탑10 여기 써 있잖아요. APR,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도는 높지만 저는 주가가 아직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이 종목들의 상방이 많이 열려 있으면 타이거 화장품의 상방도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왔고 화장품주들이 잘 나가는 이유는 원래 예전에는 중국 맞아요. 그쵸? 기억나시죠? 화장품 하면 중국밖에 생각이 안 났잖아요. 요즘에는 미국인 엄청 인기 많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가성비 너무 좋고 우리나라 여성분들 화장 정말 잘하는 거 아시죠? 잘하시네요. 저도 잘해요. 우리나라 여성분 그러다 보니 그만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출 데이터로 찍혔을 때 화장품이 우리나라 수출 쪽을 지금 굉장히 견인하고 있어요. 좋게. 작년에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연 좋을까?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또 올라갈까? 라고 의구심이 있었던 분들도 많은데 저는 또 올라간다고 봐요. 제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색조에서 스킨케어 그리고 클렌징 이제는 선크림 막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K뷰티 좀 지지하는 마음으로 타이거 화장품을 또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9만 가요? 저는 삼성전자 좋게 봐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방송을 하거나 어디를 가도 삼성전자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10만 전자 가냐라는 질문 많이 받는데 삼성전자는 일단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뭐 HBM이라고 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 D램 쪽 그거 SK 하이닉스 잡으려고 400명 인력도 충원을 했고요. 원래는 HBM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하다가 말았었어요. 예전에 사업하다가. 근데 하이닉스가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갑자기 빵 뜬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을 잃어버린 거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돈이 없으면 그거를 따라잡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금력을 통해서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시설들에 대해서 삼성전자 이미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수율이라고 해서 제품의 경쟁력만 잘 키워놓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안에 9만 가요? 올해 안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그래요? 뭐 오늘 험난하긴 하겠죠. 와이프한테 넣어놔야겠다. 아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아예 안 가지고 계세요? 아니 와이프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뭐 더 막 공격적으로 사시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그냥 약간 적금식으로 그리고 그냥 좀 오래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ETF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2차전지. 뭐 안 좋은 얘기가 많죠. 예. 업황도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안 좋은 얘기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2차전지 테마 관련된 타이거 2차전지는 막 급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 조금씩 한 주씩 뭐 이렇게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긴 호흡 관점으로 한번 세 번째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왜요? 언젠가는 오른다? 언젠가는 아니지만 뭐 지금 이제 뭐 중국에서 워낙 저가 공약도 하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중국이랑 막 붙어가지고 지네만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과도기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탈내연기관 물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표심 때문에 내연기관 차를 좀 지지한다는 식의 이런 발언들도 있긴 했지만 지금 환경 규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좀 많이 없어지고 전기차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북극곰들이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거고 2차전지 이제 전기차 시장은 결국 또 갈 수밖에 없다. 예전만큼은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세 종목을 준비를 해봤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예요? 코덱스 2차 전지 테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구분을 많이 그러니까 비교를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일단 구성 종목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타이거는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약간 셀업체들 위주로 되어 있고 지금 코덱스 쪽에서 제가 봤던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2차전지 테마가 좀 더 강하게 가려면 그 혹시 들어보셨어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자동차가 문제가 되는 게 화재 그리고 주행거리 이런 부분들이 항상 문제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LFP 배터리 중국산 있는데 너무 무겁고 가격은 비싸지만 일단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들을 전체적으로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 얘기하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선두주자로 이제 파일럿에 대한 부분들도 구축하고 있는 게 SDI예요. 그래서 저는 SDI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개발을 했을 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트리거가 돼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삼성 SDI가 비중이 큰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갑자기 ETF 귀찮아지. 다 봐야 되잖아요. 저 종목들을. 아 귀찮아진다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구성 종목 때문에 다 하나씩 일일이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한 종목을 공부할 때는 더 딥하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런 상품들을 볼 때는 일단 대표적인, 기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표 상품은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돼요. 참고하면 좋은 사이트도 제가 한번, 세이브로랑 컴퍼니 가이드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종목 발행 현황이라고 해서 뭐 지수를 보는 건지 아니면 파생 상품인지 뭐 채권인지 이런 거 선택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수까지 해서 막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번 눌러보시면 그런 상품들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세이브로에서는. 그리고 여기 컴퍼니 가이드에서는 랭킹 분석이라고 해서 ETF 순위 들어가면은 뭐 거래가 활발했던 ETF 이런 것들 상위에 나와서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세부 사항들이 나와요. 둘 다. 그래서 보시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또. 그래서 ETF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ETF의 좋은 점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ETF는 막 변동성이 크거나 그런 상품은 아니다 보니 직장인분들은 ETF만 하시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당장 막 오늘 내일 막 이런 분들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괜찮지만 일반 투자자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투자 자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뭐 ETF 몇 프로, 주식 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뭐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나의 자산들 중에서 한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가장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